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윤석열이 김기현을 찍어내고 그 자리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오게 될 거란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도 연일 우려의 목소리를 냈었던 조중동이 또 한 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선일보는 월요일자 사설에서 여당 비상초래한 대통령실이 비대위원장 고른다니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역할이다. 선거 시기에 인사, 조직, 예산 등 당무를 총괄해야 한다. 후보를 공천하고 선대를 운영하는 등 선거 실무에 관한 경험도 필요하다. 그런 자리에 정치를 한 번 해본 적 없고 현직 장관 신분인 사람이 곧장 뛰어드는 것이 적합한지 의문이다. 검찰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여당 대표까지 검사 출신이 맞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야당의 공세는 지금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거세질 것이다. 전도 유망한 인재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게 보수 진영은 물론이고 나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한지도 의문이다. 한동훈 장관 개인의 적합성 여부보다 먼저 따져봐야 할 문제는 대통령 우중에 따라 비대위원장이 결정되는 모양새다. 국힘이 대선에서 승리하고도 벌써 세 번째 비대위를 꾸리게 된 데는 대통령의 책임도 적지 않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이처럼 대통령 입김에 의존하는 당의 모습에 국민이 적잖이 실망한 상태다. 이런 마당에 비대위 구성마저 대통령 눈치를 살핀다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느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지난 15일자 여당의 수직적 당정관계 못 고치면 어떤 비대위도 도루묵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여권에서 흘러나오는 비대위원장 후보들은 하나같이 윤석열의 측근 인사들이고 국힘은 중구난방식 논의만 거듭하고 있다. 말 그대로 위기를 극복할 비대위원장을 정하는 터에 당내 논의는 그 선택 기준이 윤석열과 말이 통하는 가까운 사람이어야 하지 않느냐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니 그 후보로 윤석열 밑에서 정적 위상을 키운 전 현직 장관이나 당정 관계 변화 요구에 월권이라며 손을 내줬던 사람이 오르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집권 여당이 사사건건 대통령과 각을 세워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종속 관계로 남아서 여의도의 출장소에 머문다면 그 어떤 비대위가 구성이 돼도 말짝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비대위 구성에서 어떤 윤심도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선을 긋지 않는 한 위기의 타겟은 난망일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수의 언론들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이 죽으려면 뭔 짓인들 못하나 라는 말들이 이럴 때 쓰이는 말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게 없습니다. 정청래 의원도 한동훈 비대위 반대할 이유 없다. 그냥 웃는다 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야 뭐 그러려니 하겠지만 언론들이 일제히 비판에 나서자 오늘 한동훈 당원과 지지자들이 바라지 않는다면 비대위원장 맡을 이유 없고 향후 국힘당에 입당할 이유도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여권의 핵심 관계자 입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하나만한 소리죠. 국힘당 당원들과 지지자들 대다수는 윤석열 지지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더욱더 한동훈 등판론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자들이 대부분인데 한동훈이 이런 메시지를 냈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더 과시하고자 하는 언풀질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은 조중동의 우려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수순에 따라 확정이라고 봅니다. 이미 공관위원장으로도 검찰 출신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이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검사를 공관위원장에 앉히는데 한동훈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건 당연한 수준이죠. 그리고 한동훈은 지역구가 아닌 비례대표로 나올 것입니다. 그래야 총선 지휘할 테니까요. 그리고 검사와 법무부 장관의 한동훈의 모습에 속았던 국민들은 이제 윤석열 아바타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보며 그 실망감은 더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땡큐라고 봅니다. 국무총리의 이낙연의 모습에 속았던 국민들이 당대표 이낙연의 민낯을 보고 실망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내정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김건희를 방어하기 위한 해석이 많습니다. 앞서 디올 명품옥 사건을 중앙지검에 배당을 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주말이 지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 착수 되레
가방 준 사람만 처벌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김건희가 명품백을 받았다 하더라도 김건희는 공직자 배우자로서 처벌 규정이 따로 없다. 오히려 가방 준 사람만 사법 처리될 수 있다. 그런 기사입니다. 이 기사가 왜 나왔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론을 떠보겠다는 것이자 검사 출신들의 법 기술을 이용해 사건 바꿔치기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공직자 배우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발의한 것인데 아직까지도 이러한 규정이 없었다는 것이 더 놀라울 따름입니다. 김건희가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를 열 때 일부 기업들이 협찬을 해서 논란이 된 바 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직무 관련성을 찾을 수 없다라는 그 이유였는데 이번에도 그 규정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하려는 그런 꼼수인 것이죠. 법제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최근에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연일 민주당 깎아내리기에 여념이 없는 이낙연을 향해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이낙연을 추천한다. 지난 대선에서 이낙연 지지자들이 윤석열을 공개적으로 지지하였으며 이낙연은 이를 묵인하여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낙연에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겨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을 구해내게 하는 것이 정치적 순리이지 않을까 한다. 국민의힘이 우왕좌왕하여 안타까운 마음에 적임에도 조언을 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이 이낙연 신당 창당에 대해서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보이고 있는데 황교익 씨의 말처럼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동훈보다는 엄중 이낙연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민주당의 제3호 인재 영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을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 찍혀 옷을 벗을 수밖에 없었던 유사명 전 총경입니다. 유 총경은 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 무도한 정권으로부터 경찰을 지켜내고 우리 경찰이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싸우고자 여기에 왔다. 윤석열 정부가 망친 것들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 라고 누군가 말했다. 그러나 오늘날 검찰의 수사 행태를 보면 인디언 기우저식이며 이런 수사 행태는 과정이 결코 공정하지도 나온 결과도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 무서운 정치 권력에 맞서 국민의 경찰로서의 길을 제대로 가고자 했던 유총경의 용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치 권력이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버리고 경찰을 자신의 수족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상을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잘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박정훈 대령도 영입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인재 간사인 김성환 의원은 본인이 결단해서 류총광처럼 직을 내려놓는다면 박 대령이 매우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영입을 고려하겠지만 현재는 현역 군인이셔서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좋은 인재들이 계속 민주당에 대거 영입이 돼서 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좀 앞장서고 향후 나라를 바로 세우는 데 일조하고 또 국민과 결을 같이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영입 인재와 국힘당의 영입 인재 참 모습만 봐도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